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든 편하게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데 말 한마디로 오해가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조심해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볼까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과 이제는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면, 10년 지기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다면, 자녀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후회하신 적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가슴 아픈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때로는 작은 실수로 소중한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떠나보내면서 진정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그동안 제가 뼈저리게 체득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구와 순간의 감정으로 멀어지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고 믿었던 가족들과 크게 다투고 이웃들과의 작은 오해가 깊은 골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깊은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경제 사정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적금은 얼마나 들었나? 연금은 매달 얼마나 받나? 아파트는 언제 샀나? 저축이나 투자한 돈은 아직 남아있나? 자녀들이 생활비 지원은 해줘. 요즘 돈 걱정은 없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60년을 살아보니 이런 구체적인 재산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더군요. 왜 그럴까요? 부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저 사람은 여유로우니 한턱 내겠지 하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친목 모임에서도 자주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죠.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는 퇴직금으로 큰 상가를 샀다가 그 소식이 알려진 후 주변 지인들의 잦은 돈 요구에 시달린 분이 계십니다. 결국 그분은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죠. 또 다른 분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가 친했던 동창들 사이에서 은근한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재산 상황을 물어보면 덕분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답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자산 내역은 가족들하고만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 사정을 모르는 것이 때로는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감사하게 잘 살고 있다 정도의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분이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주변에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만 편애한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게 아닐까? 이런 뒷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결국 그분의 가족들도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갈등은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고,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도 흔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 중에는 가족 문제를 주변에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들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가족사를 털어놓지는 마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약속에서 만나면 서로의 병원 경험을 나누고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제 지인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 모임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면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하는 편견 섞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분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죠. 또 다른 분은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이웃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 뒤로 혹시 전염되는 거 아냐? 라며 은근히 거리를 두는 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전염성이 없는 병이었지만 잘못된 소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물론 건강 정보를 완전히 비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가족들과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하고 너무 아플 때는 친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세한 검진 결과나 치료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 검진 잘 받고 있어요 정도로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만들어내서 일상적인 관계가 불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건강 문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내용만 알리세요. 불필요한 걱정과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와 손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 자랑이 많아집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 우리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의 단골 주제가 되곤 하죠. 제 오랜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자 너무 기뻐서 친구들 모임마다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주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은 상처를 받기도 했죠. 반대로 자녀의 이혼 소식을 주변에 알렸다가 뒤에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게 아닐까 하는 뒷말에 마음 아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그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공과 실패가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자녀의 성공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실패나 어려움은 가족 안에서 조용히 극복하세요. 아이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의 후회스러운 선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30년 전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게를 샀더라면 지금쯤 대박이 났을 텐데. 이런 말씀을 모임 때마다 반복하셨죠. 처음에는 다들 공감하며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은 시절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민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신다며 주변에 자주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이 망가졌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 역시도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택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선택이 현재 주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앞으로의 행복한 순간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5가지 비밀들은 제가 60년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재산이 늘었을 때 자랑하고 싶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 때 하소연하고 싶고, 건강이 안 좋을 때 걱정을 나누고 싶고, 자녀가 성공했을 때 알리고 싶고, 과거의 후회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침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얻은 가장 큰 지혜는 말하지 않음의 힘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것, 비밀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지키고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정으로 가득하시길,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신뢰로 빛나시길 바랍니다. 황금빛 동행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